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승길 교수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처음 뵙게 되고요. 또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이 유튜브는 30대가 기존 세대인 부동산 전문가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또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어떻게 좀 이렇게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또 자주 뵙게 되고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또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기본 원칙을 다시 묻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좀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한국인의 그 자산 형성 이야기를 할 때 부동산을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가 없죠. 주거는 삶의 기반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 시장은 경기, 금리, 정책, 인구라는 네 가지 축으로 또 이게 복합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도 굉장히 이제 깊은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약간 합리적인 계산과 집단적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는 약간 그런 독특한 시장이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시점의 선택이 아니라 원칙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닥인가 아니면 부동산이 더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책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시장 타이밍보다는 사실은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이 어떤 시장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더 보유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금 이제 부동산은 현금 중심의 흐름의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투자 차익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이 부동산에서 일정한 수입이 만들어지거나 나오는 그런 부동산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에서 나오는 뭐 월세를 받는다든지, 상가에서 받는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흐르는 돈을 만들면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불황기 시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수입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정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치의 시그널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또 가치가 상승하려면 미래가치의 시그널을 가진 부동산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의 시그널은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주변부가 발전하는 것이겠죠. 교통이 들어온다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된다든지,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공원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의 행정계획이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찾는 접객 인구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살아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미래의 시그널을 가진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역 부동산의 굉장히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레버리지의 균형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레버리지의 균형감은 과도한 빚과 과도한 리스크는 사실은 장기적인 부동산을 내가 보유하거나 아니면 순환할 때 굉장히 이제 곤란을 겪게 만들거나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팔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의 작은 변동도 견디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도한 리스크나 과도한 대출, 레버리지를 넘어가는 대출은 사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라는 단순한 원칙이 투자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2026년도를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 2026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볼 것이냐. 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중반의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몰리는 지역은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수요가 빠지는 지역은 회복 속도도 느려질 뿐 아니라 더욱더 양극화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를 또 넓게 보되 또 깊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기존 입지보다는 컨텐츠와 얼마나 많은 인구의 유동인구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기존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현상이 빚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상권이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또 선택의 집중과 스타디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보보다는 판단이 굉장히 승부를 가릅니다. 부동산 정보는 사실은 넘쳐날지요. 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AI 특히 뭐 이런 데까지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정보의 양은 많이 급증했지만 품질은 또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단기 변동보다 정책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지역의 인구 흐름이라든지 산업 변화의 핵심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핵심 요약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를 할 때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익히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더욱더 실전 기술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 기본기인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내가 소유할 때 이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월세를 받는 수익형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향후의 미래 가치를 통한 투자용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PPT와 함께 기회와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